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 매수할 사람 3월 중순까지는 접근 금지. 3월에 10,000원 후반 간다. 그때 사라. 에이, 5일선 터치하고 내려왔네. 그냥 터치만 하지 말고 올라가라. 차트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다. 오후엔 제대로 된 슈팅 한번 나올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3월에 10,000원 후반 갈 거니까 그때 사라. 지금 43,350원인데 여기서 3만 원이 더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0,000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만약에 4만 원 이탈하면 좀 종목 자리가 좀 많이 흔들리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를 한 이유는 회사는 어차피 MS 오토텍이 대주주였고 지금 명신산업이 상장하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돼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지금 GM 군산공장 자리가 향후에 이슈는 계속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가 지금 저평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향후에도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 하나는 뭐 위로 돌파되면은 적어도 상단인 5만 원 이상은 한 번 더 재차 반응을 할 수 있고 단 하단에 위치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가 이탈하면 일단 한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니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좀 보시고 지금 중단 근처니까 뭐 돌파되면 위로 6만 원대를 보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속단하긴 이르니까 좀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단 라인을 5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전문가님? 네. 5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5만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다음 라인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5만 원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차트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대요. 오후에 슈팅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뭐 좀 심상치 않은 어떤 게 포착이 되나요, 전문가님?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거래량하고 저는 이제 뭐 분봉을 가끔 말씀드리면 시가 그냥 지지 정도지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차트가 심상치 않은 건 전혀 감지를 못하게 이거 뭐 저의 의견이니까 그 시청자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드린 하단, 상단 라인을 잘 정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은 이 시각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로템은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주 이때다 하고 죄다 들어오는구나. 오후에 쓴맛 보기 싫으면 손실 더 보기 전에 나가. 역시 대북 테마로 엮어야 겨우 움직이네. 하긴 차트 역사가 대북주라고 말해주고 있음. 오늘 종가 21,300원에서 정리할 듯 21,000원 위에서만 마감해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역시 대북 테마로 묶여야지 겨우 움직이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대북 테마 어떤 이슈가 없지 않았나요, 전문가님? 그거는 뭐 시청자분 얘기인 것 같고 원래는 방산하고 지금 원래 철도 국내 완제품에서 국내 1위고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 볼 때 이제 대북이 엮이는 게 이제 대북에 철도를 놓게 되면 현대로템에 열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KTX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철도 완성품 1위 회사입니다. 무조건 대북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일단 지금 튀어나가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이슈에 지치다 보니까 다들 계속적으로 대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향후 그리고 수소 스테이션 쪽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시면 2만 원 이탈 안 한다면 22,000원대 돌파하면 상단으로 바뀌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진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단으로는 한 25,000원까지 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000원, 2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선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25,000원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시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아주 이때다 하고 죄다 들어오는구나. 손실 보기 싫음 나가라고 하셨는데 이분과는 이제 반대의 의견이신 거죠? 2만 원만 지켜준다면? 대북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북에 다들 질려서 그렇지 네. 예전 초창기 때 다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그 이슈 섹터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맞은 걸 괜히 시장 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궤도로 가면 그때는 제가 그래서 맨날 반도체나 뭐 말씀드리면 네. 안 움직입니다,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장 섹터나 그런 걸 분석할 때 종목이 어느 단계로 가는 걸 봐야지 대북이 어떻고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종목하고 상관이 있을 뿐이지 전혀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문가님도 단순히 대북주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철도 쪽에서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대형 수주를 잇따라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수주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오전장보다는 지금 상승세가 좀 둔화됐지만 이 시각 7% 정도 오르면서 6,2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인테크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알겠습니다. 나인테크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버티는 전략으로 10,000원까지 일단 기다려봅니다. 6,300원 올라타는 척하면서 갈 것처럼 하다가 다음 하방 6,200원 아래로 훅 뻔하지. 오늘 신고가 찍은 거 아니었나요? 왜 무너지는 건가요? 너무 아깝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2차 전지는 무조건 버티는 전략을 쓰신대요. 10,000원까지 기다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LG전자 관련 그 수혜를 받으면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좀 지금 전망이나 뭐 2차 전지 기술에 비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 기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일단은 그래요? 한동안은 좀 스탑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고 혹시라도 밑으로 조정을 좀 주면 6,000원 밑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갭이 너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오늘 고가 가니까 아마 차익 관점의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금일 일단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차후에 일단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봉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화학 관련해서 이제 뭐 나라 M&D나 나인테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너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네. 잠깐은 좀 조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탑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오늘 신고가 찍은 거 아니었나요? 왜 무너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6,000원 밑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 예, 그냥 뭐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6,000원 밑으로 급격히 빼면 제가 볼 때 작전을 하시는 형님들께서 네. 절대로 그냥 못 나갑니다. 거래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테크닉 되시는 분들이 해야지 전혀 안 되고 홍프로가 또 올라간다고 그랬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네. 상당히 고생하시니까 일단 라인상은 오늘 이탈되면 다시 한번 재차 올리겠지만 이제 좀 뭐 수렴을 하고 올리든 아니면 어떤 반등 기점이지 상승으로 보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에 대한 전략을 잡아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의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장에는 근데 약세였는데 이 시각에는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14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차트로는 스탑인데 네. 제 생각으로 고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 수익 맛 보러 가자. 약간 반등만 나오면 손절 매물이 나오네. 매물 소화되면 오후장에선 빨간불 좀 보겠다. 열심히 물 타서 평단 14만 5천 원까지 떨궜다. 더 이상 춤에 여력 없음.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며 매물 소화되면 오후장에선 이제 빨간불 좀 보겠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셀트리온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네. 차트로는 매도지만 매수란 말씀을 왜 드리냐. 종목이 워낙 변동폭이 심해서 네. 저는 그냥 떨어지면 일단 관심 관점, 올라가면 매도 관점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위에 이제 17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괴로우시겠지만 15만 원만 안착하면 또 상방향 전환됩니다. 근데 이제 급격히 순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5만 원대까지 안착하려면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2, 3일이면 뭐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 시점으로 봐서 고를 하는 거지 원래 테크닉적으로 보면은 스탑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분석했을 때는 스탑이 맞겠지만 15만 원을 안착한다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럼 볼까요, 전문가님? 그러면 뭐 일단 위에 지금 라인이 대략적으로 17만 원, 16만 5천 원 선일 것 같습니다. 차트상. 알겠습니다. 16만 5천 원까지 15만 원대를 안착하면 지켜보자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기아차입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에 기아차는 이 시각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8만 200원까지 다시 한번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기아차는 이 기세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후장 하락 예상, 유의바람, 살짝 내리는 순간 추매만이 답입니다. 드디어 가네. 조단위 수익 내는 회사인데 주가가 10만 원도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7만 9,300원에 추가로 입성했습니다. 저 잘한 거 맞나요? 목표가는 얼마나?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게시글 글이 좀 눈에 띄는데요. 조단위 수익을 내는데 주가가 10만 원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기아차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현대차에 아직 저번에 말씀드릴 때 애플 이슈가 네. 한 달 후 제공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는 꼭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2012년도 고점하고 2011년도 고점을 제가 보고 나왔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가 일단 안착이 되면 윗방향으로 8만 5천 원 부근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야 신고가니까 충분히 또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아주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상당한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일단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하기 전에 홍프로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쌤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니쌤이 작년 12월 1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34.3%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반도체 중에 잘 모르는 종목인데 갈 거라고 그러는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의 마음속에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9,900원에서 만 원대를 보는데 시총으로 보면 아직 충분히 더 갈 수 있긴 한데 차트 위치로는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사실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만약에 돌파된다 그러면 11,000원대까지 볼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잠정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추세 꺾이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서서히 정리하는 포지션을 취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10,000원을 뚫어낸다면 또 11,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니셈 같은 또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정말? 오늘은 일단 제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오늘 워낙 이슈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양피스톤은 국내 1위 글로벌 4위 피스톤 업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중국하고 멕시코의 피스톤 생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2018년 11월에 이 회사의 그 우신공업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찾아보시고요. 사실 엔진 피스톤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되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원형 운동으로 바꾸면서 이제 자동차가 가는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수소차하고 전기차 쪽에 지금 발을 들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업황보다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외형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제가 지금 아까 원고 쓸 때보다 가격이 올랐는데 6,500원 구간에서 일단 여러분께서 관심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7,250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적자가 중간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돌파하면 상단인 7,500원대를 보시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5,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회사가 수소하고 전기차 쪽으로 바뀌는 이슈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동양 피스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피스톤에서는 국내 1위, 글로벌 4위 업체인데 또 전기차, 수소차로도 관련주로도 겸을 하고 있다는 점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매수가는 뭐 지금 구간 근처를 말씀하셨고 목표가를 1차 목표가는 7,2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7,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